미제 사건입니다.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아마 만봉천은 이제 하천이에요, 하천. 네, 하천 이름이죠. 근데 예비간호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예비간호사 물론 그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사 시험 보기 전까지를 예비간호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간호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간호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당시에 기사 등등은 네. 2000년도 사건인데요. 만봉천 예비 간호사 살인 사건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2000년도죠 이게. 네, 2000년도 8월 18일 날입니다. 금요일이었는데요. 전남 나주시 봉황면에 있는 만봉천. 아까 교수님이 하천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 사실 발견된 살인 사건. 전남 나주시 봉황면 오봉리래요. 오봉리. 오봉리 청룡교라는 다리가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 다리 밑에서 이제 발생했던 살인 사건인데 이게 8월 18일 날 발생한 걸로 나와 있는데 시신 발견은요. 8월 25일 날 했어요. 이게 8월 달입니다. 일주일 정도 아주 여름인데 일주일 후에 그것도 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 사건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패했을지 상상이 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8월 25일 날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신고가 경찰에 8월 25일 날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만봉천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신고 자체가요. 어린이하고 어른이 먼저 시신을 봤어요. 네. 먼저 보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네. 그 신고자는요. 이 만봉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네. 어린아이가 혼자 놀다가 아마 시신을 발견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아마 지나가고 있는 노인분이 계셨는지 여기에 뭐 이상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노인분을 데리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시신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노인분도 시신으로 딱 단정하기가 좀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애매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고요. 이제 경찰이 나가서 이제 사실 발견하신 분들은 가까이 근접해갖고 만져보지는 못하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보거나 이런 거 못하니까 사람 같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찰이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경찰은 이제 뒤집어도 보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시신인 거, 사람 시신인 걸 알게 된 거고요. 네.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시신 상태가 아마 그 나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없어진 옷이 그 인근에 있는지 여부, 또 소지품이 그 인근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인근을 또 수색을 하겠죠. 네. 한 1000명 동원했다고 그러죠? 네. 그때 아마 이 여성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돼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가지라든지 무슨 소지품을 뭘 갖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인근에서 옷가지 뭐 반바지하고 흰 티셔츠였다고 하더라고요. 착용하고 이제 가출 신고 때 나온 게 반바지에 흰 티셔츠 입고 손에 반지 하나 꼈다 하는 식으로 아마 신고가 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알몸 상태에서 발견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반바지, 흰 티셔츠, 그다음에 반지 이런 거를 이제 수색하면서 찾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1000명 동원했대요. 1000명 경찰. 여기가 아까 나주인데 1000명이면요. 다 한 거예요. 전남천까지도 지원받은 네, 거예요. 지원받아서 한 건데 당시 엄청 폭우가 많이 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실 물이 범람하고 하천인데다가 뭐 폭우가 왔다 그러면 물살이 되게 세다 보니까 이게 사실 나중에 휩쓸려서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신이 또 떠내려가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그때 이 어린아이가 놀다가 이상한데 하고 노인한테 얘기 안 했으면 시신은 하류로 완전히 떠내려가가지고 부패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해체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천운입니다. 이게 발견된 것만으로도 일단은. 네. 이거 뭐 시신이야. 아까 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 말씀하신 것처럼 8월이에요. 8월에 그것도 하천이면 또 물속이면 이 부패는 어마어마하게 진행돼서 이거 사람 외관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전 물에 그 익사한 시체 오래된 경우 제가 몇 건 취급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려워요. 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 특히 그런 시신은 유가족들한테 보여주기 좀 민망해요. 네. 안 보여주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안 보여줍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시신이 발견이 되면 이후 야를 막론하고 유가족 그 가족을 데려다가 보게 하는 걸로 인식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고, 꼭 봐야 된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꼭 현장에 가서 그 육안으로 확인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가족 입장에서 꼭 보겠다라고 하면은 참관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보여주기도 해요. 네. 이거 발견된 데가 본인 집에서 한 3.2km 떨어진 그쪽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집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하천 위쪽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상류 쪽에. 네, 상류 쪽에서 흘러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종자 검색을 해보니까 간호사 지망생 A 씨였습니다. 22살이네요. 네. 지문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때문에 바로 그 A 씨 22살 먹은 그 간호사 지망생 지문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가출 신고가 돼 있었던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 바지 이거 전부 벗겨진 상태였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범인이 꼭 벗겼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네. 물에 빠져서 흘러내리는 어떤 그 시신 같은 경우는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또 이 찢어지거나 벗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차관은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도 어려워요. 네, 근데 저는 반지가 사실 약간 걸리긴 하더라고요. 네. 만약 진짜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반지는 실제로 불어가지고 꽉 절단되지 않으면 꽉 껴서 붙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속옷은요?라고 하는데 속옷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물살이라든지 부패가 진행되면서 벗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단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시신 발견했을 때는 자살, 타살 이거 구분이 좀 모호했고요. 네. 이거 결국 이제 부검을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이제 사인 밝히려고 부검 보낸 거예요. 아무리 그 부패가 많이 진행돼 있어도 부검해가지고 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했는데 부검에서도 사인 미상 나왔어요. 네. 너무나 이제 부패 상태가 지나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패가 진행돼도 일단 흉기에 의한 것들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자타살 구별은 좀 어렵고 뭐 사고사 구분은 좀 어렵을 수는 있어도 흉기에 의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패가 많이 진행되고 특히나 물 속에서 부패가 많이 물 속에서는 떠내려가면서 물 속에 있는 뭐 철근 쪼가리니 뭐 이런 거에 찢기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외관 가지고 물에 빠진 시신은요 외관 가지고 흉기 자국이라고 단정하기 맞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네, 네. 예, 그거는 제가 현장 나가서도 애매한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부검해 보니까 공격한 거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요. 네. 이게 그래서 아마 이제 부검 과정에서도 이건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사인 미상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던 것 같은데 경찰이 당연히 주변 지인들을 탐문을 했겠죠.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근데 지인들은 이 사람 자살할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자살할 이유가 없다. 목전에 간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었대요. 네네.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 프로파일러가 아마 이제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대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그 2000년도인데요? 예, 프로파일러 이제 그 2000년도에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인 프로파일러는 아닙니다. 프로파일러라는 명칭을 이제 주기 시작한 거는 김윤희 프로파일러 나올 때 2005년도부터 줬지만 그 이전에도 프로파일러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분석가들, 뭐 경찰 내부에서 그러니까 경험 많고 또 좀 분석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프로파일러 일을 하는 사람이죠.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프로파일러 형태의 일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봐야죠. 그 여러 사람들 붙어가지고 이건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때 이제 뭐 이게 옷을 벗고 뛰어드는 경우가 자살일 가능성은 낮다 이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아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착안했던 것 같아요. 반지라든지 그렇죠? 뭐 어떤 물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는 뭐 떠내려갈 뭐 벗겨졌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제가 볼 때는 반지일 거예요. 네. 옷은 입은 채로 뛰어들어도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8일 날 발생했고 25일 날 발생했으면 한 일주일 되잖아요. 일주일 정도의 물속에서 부패가 진행되면서 흘렀다면, 또 폭우가 있을 때 물살이 흐른 데서 또 중간에 걸쳐 있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 옷은 갈갈이 찢어질 수 있지만 네. 반지는 안 빠지거든. 네. 근데 반지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사실 타살에 가까운 거예요. 거기에 아마 제일 먼저 착안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주변 탐문도 했죠. 네, 시신 발견 이틀 전이었대요. 네, 하천 관리하는 이제 아마 탐문 본 사람이 했겠죠. 또 있었다는 얘기네. 네. 시신 이틀 전에. 네, 아마 23일 날. 네,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수상한 거 없었어요? 뭐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천 관리하는 아마 여성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틀 전에 나도 시신 같은 거 본 것 같은데 이게 시신인지 확실하지 않았고 동물 실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는 따로 안 했어요라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 여성이 본 거는 시신 발견 장소보다 한 500m 더 위쪽에서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풀숲이고 네. 좀 한적한 장소에서. 네. 그러니까 이때 이 여성이 신고를 했으면 이틀 먼저 경찰이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 발견 이틀 전이니까 8월 23일이겠죠. 네. 그러면 8월 23일 날 발견했으면 조금 더 찾아냈을 수 있을 것 같아. 혹시라도. 그러니까 뒤늦게 탐문 과정에서 보니까 한 이틀 전에 시신을 봤던 사람이 하나 더 있었던 거고 한 500m 위쪽에서 봤다는 거 보니까 그 위쪽에서 떠내려온 게 맞는 거죠. 네. 지금 아까 집이라고 했는데요. 그 집에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다른 곳에 기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간호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 나주에 있는 병원의 그 정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취업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간호조무사였겠죠. 그러면서 간호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 병원 근처에서 아마 자취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호학과 졸업했네요. 학교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왜 착한 사람들이 단명한지 모르겠어요. 쉬는 날이면 여지없이 부모님 집에 들러가지고 그 농사일을 거들어 줬었대요. 그날도 아마 그 농사일 거들어 주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일 끝나고 와가지고 부모님 일 도와주려고 왔던 것 같은데 효녀 딸이에요. 네. 8월 18일 날 집에 왔다는 거예요. 8월 18일 날 네. 금요일 날 왔는데.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이 부모님이 둘이 또 싸웠대요. 아버지가 밖에서 술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아마 이 따님 입장에서 아이고 누군가 한 사람 뜯어말려야잖아 부부싸움 하면. 그렇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아유 참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술 많이 취한 아버지 이제 뜯어말려고 아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나 보더라고요. 아마 아버지 여기서 술 깨고 들어가요. 지금 엄마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아빠 좀 진정되면 들어가요. 라고 하면서 아마 아빠를 데리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는 그 A씨 아버지는 인근 아마 정자가 있나 봐요. 뭐 예, 우산각이라고 있다네요. 네. 그 정자가 집에서 한 50m 거리에 있대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아마 좀 잠시 돕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이 또 취하다 보니까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일어나 보니까 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딸 왜 없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유 화나서 그냥 집에 갔나 자기 집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일단은 아버지를 데리고 그 우산각 정자로 가서 잠깐 얘기했겠죠. 거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잠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진정해요. 엄마하고 좀 그러지 말고 진정해요. 뭐 잠시 얘기하고 그 이제 내가 좀 그럼 잘게. 그 누울 때 딸은 그 만봉천 그 밤할 그 바로 그 밑에가 하천인가 봐요. 네. 글로 이제 갔나 봐요. 거기까지는 아버지가 술 취해서도 잠들기 전에 본 거예요. 자기가 잠 깨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딸이 안 보여. 그러니까 딸이 화가 나니까 저 택시 타고 만봉천으로 갔나 보다. 집에 가도 없으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 미안하니까 병원에다 전화한 거예요, 딸한테. 근데 딸이 출근 안 했다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부부가 그 자취방에 찾아갔어요. 그 병원 인근에서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네. 근데 거기에도 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했던 거라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계속 딸은 사라졌고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된 거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사건은 굉장히 꼬일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봐도.
사실 그 부패한 시체는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진짜 사인을 밝힐 수 없는 시체는 이게 정말 이게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사고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부패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단서 자체가 다 사라진 거라서. 난항이에요. 이건 정말 난항. 거기다가 그 범죄 추정 장소. 어떻게 보면 그 상류 그 주변 그 아까 한적한 그 아마 하천 관리하던 여성분이 봤다는 그 장소. 거기가 한적하고 푸르숲이라고 그래요. 동물 시체인 줄 알고 신고 안 했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그 직전에 폭우로 싹 씻겨 내려 버렸잖아 또. 그러면 증거고 뭐고 싹 인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 그다음 그러고 뭐 이 박양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엄청 착했나 봐요. 주변에 원한이거나 뭐 감정 다툼 있는 사람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문제에 대해서 뭐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평범한 너무 평범한 일하고 휴일날 엄마 아버지 도와주러 오고 그냥 그 정도의 어떤 그 모범적인 어떤 생활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드러나는 것도 없고. 네. 덕이 아까 한적한 곳이다 보니까 누가 또 밤이다 보니까 왕래하는 사람들도 없어서 그렇죠. 목격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도 이거 수사 장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런 경우 참 수사관으로 나가서 수사에 임할 때 눈앞이 캄캄하다는 얘기 하거든요. 아 이거 찝찝하다 이거 정말 답답하다. 이게 정말 힘든데 뭔가 막 벽을 막고 있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 담당 수사관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여건상 내가 볼 때 큰 물 나가지고 싹 쓸려 내려갔고 시신은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발견되고 이거 사건하기 정말 힘듭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게 진짜 뭐 어디 이동을 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부근에 있다가 그러니까요. 분명히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핸드폰 추적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였을까요? 한 달이 넘도록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예상한 대로 굉장히 어려운 수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정도 9월 16일 날 오후 2시에요. 네. 그 경찰이 제보 하나가 떠르륵 걸려와요. 네. 제보가. 이게 112 전화로 온 게 아니라 이때부터. 네. 예. 112 전화로 온 게 아니라요. 예. 일반 전화로 옵니다. 예. 그 아마 강력팀에 다 일반 전화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강력팀도 아니에요. 그냥 형사계. 아, 그렇죠. 형사계. 예. 거기에 전화가 오는데요. 나주경찰서 형사계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 아랫마을 사는 아가씨 죽였어요.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네. 하면서 그 얘기만 하고 톡 끊어버렸어요. 톡 끊습니다. 형사가 아마 그거 받고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걸 그렇죠. 아니까. 찾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그 상황에 형사계로 전화가 드르륵 걸려와서 아 여보세요 여기 뭐 나주경찰서 형사계입니다 하고 전화 딱 받는 순간 다른 얘기 일치 안 했어요. 어떤 그 여성분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랫마을 사는 아가씨를 목 졸라 죽였답니다 하고 전화 딱 끊어버렸어요. 이 순간 뭐 깜짝 놀란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 찾을 수 있죠. 네. 걸려온 거를 역추적해서 이제 그 찾은 건데 찾았죠. 네. 그 여성분 찾았어요. 이 여성 영산포에 영산포? 예, 영산포 있습니다. 나주국 영산포 있어요. 거기에 사는 남자친구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 그 6월 해 6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 여성 찾았어요. 네. H씨예요. 네.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겠죠. 왜 그 전화 신고해가지고 그거만 하고 뚝딱 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이제 했더니. 자, 자세히 좀 자초지종 좀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형사가 찾아갔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H씨가? 내 남자친구가 G씨가 있다. 27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내 고종사촌 형이 장씨가 있는데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다. 풀숲에서 죽였고 옷을 돌 밑에다가 눌러가지고 자기가 두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얘기는 그거네. 나하고 동거하는 사람의 고종사촌 형이 내가 사람 죽였다 한 얘기를 내 남자친구한테 했고 네.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얘기해 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건너 온 거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알아봤겠죠. 그럼 장모 씨가 뭐 하는 사람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메론 농사 짓고 있으면서
나주시 쪽에서 뭐 아파트 쪽에 거주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말을 그 내 남자친구가 자기 사촌형한테 고종 사촌형한테 들었다고 나한테 말해줄 때요. 내 남자친구가 입을 뒤집어서 덜덜덜 떨었어요. 무섭다고. 이것까지 경찰한테 얘기해요. 경찰은 여기서 쭈빗하죠. 네. 아, 이거 범인 거의 잡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경찰이 누구 확인하겠어요, 이제는? 이제 그 남자친구 만나야 그렇죠. 되죠. 남자친구를 이제 찾아가서 만나겠죠. 그래서 남자친구 G 씨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니 고종 사촌 형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 형이요 35살 정도거든요. 근데 사석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면서 나한테 알리바이 좀 야 나중에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너 나랑 같이 있었다 라고 얘기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알리바이 협조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사람을 목졸라서 죽였는데 이거 내용이 이랬습니다. 간호사 죽였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집 근처에 서로. 그 형이 이 장 씨가 트럭을 운전한대요. 트럭을 운전하는데 지가 당일날 그 천변으로 이 뚝으로 트럭을 타고 가는데 달빛이 아주 환하게 비치는데 잘 아는 집 딸이 그 혼자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지고 이제 그 아마 성범죄 목적이 있겠죠. 자기가 목졸라서 죽였다 이런 얘기를 본인한테 하면서 혹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와서 물어보면 너랑 같이 있었다고 알리바이 좀 협조를 좀 해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혼자만 생각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 여친 H씨한테 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뭐 이거 범인이죠. 네. 그래서 경찰이 아마 수사를 했겠죠. 네. 이 장씨 확인해 보니까 트럭 운전사고요. 네. 돌아다니는 그 동선 자체가 이 만봉천 일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전과도 꽤 많네요. 상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한 10여 개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범자 계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게 뭐 살인 사건하고 전과가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그럼 이제 경찰 다음에 조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장씨입니다. 그렇죠. 장씨. 조사했죠. 네, 모른답니다. 네, 자기는 알리바이도 그때 다 확 있다. 그러면서 아니 당신들 아니 나한테 증거도 없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범죄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경찰 입장에서는 쥐고 있는 패가 없으니까 또 그 사람을 강제로 끝까지 붙들어둘 수도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사하고 그 사람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확인하러 다니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요. 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때는 완전히 이제 이게 죄져 가지고 이놈이 도망갔구나. 경찰은 이제 장 씨 완전히 범인으로 단정한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했는데 못 잡고 있다가 6개월 후에 영광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이 사람을 검거를 해요.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장 씨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였던 G 씨의 한 내용을 갖고 그거에 의거해서 추궁을 하겠죠.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거 그 내용이에요. 내가 천변에서 달이 환할 때 천변 뚝방길로 차를 끌고 가는데 좀 아는 이웃 마을 간호사 하는 아이가 걸어서 올라오길래 내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목졸라 살해했다. 이 얘기예요. 네네. 이 내용에 대해서 G 씨가 얘기한 거 그거 G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장 씨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전부 부정.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증거도 없는데. 일단은 심증이라도 확보하려면 네.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거짓 반응 나왔어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거의 맞는데. 근데 이게 증거가 이게 다 물에 씻겨 흘러내려간. 네. 다 보니까 어떤 뭐 시체에 남아있는 시신에 남아있는 증거도 없고요. 네. 목격자도 없고요. 뭐 이 사람이다라고 심증은 있지만 정확하게 무언가 지목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부터 이 사건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G 씨의 진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들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뭐 손톱만한 거 하나라도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렇잖아요.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이상 뭔가 하나라도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부검 결과는 사인미상.
자, 현장은 그 폭우가 하필이면 그때 와가지고 싹 습겨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고. 네. 가지고 있다면 들었다는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 반응 나온 거 하나. 근데 잘 아시다시피 거짓 반응 나온 거는 범죄 어떤 증거로서 능력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석방해놓고 추가로라도 뭔가 물증을 찾을 생각으로 풀었는데 그 이후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장 씨 핸드폰 추적을 위치 추적을 확인해 보면 그 시간대에 범행 어디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의문을 품으실 텐데요. 예. 그때 당시는 2000년도면요. 그때는 발신 상태, 발신을 했을 때만 네. 위치가 확인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한다면 추정이 가능하겠죠. 끄지 않은 이상. 하지만 그때 당시는 발신을 하지 않았다면 위치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장기 미제 사건이 된 겁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이 차량이나 집에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가 안 됐겠죠? 이거는 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그 집이라든지 차 같은 데는 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거 안 했다면 문제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제 생각은 했을 것 같고, 이 사건은 처음부터 상당히 꼬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네. 이게 공교롭게 계절. 그렇죠. 대조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누군가가 특정이 되더라도 이것을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엄마의 증언에서 이게 나와요. 네. 딸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틀 정도 지났는데 아침 10시경에 집으로 전화 한 통이 띠리리 걸려왔대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너 어디냐 막 이제 엄마는 그랬겠지. 이틀 됐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 상대는 숨소리만 들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툭 끊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경찰한테 해가지고 경찰이 그걸 찾으러 그러면 역추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전화 걸려온 거. 네. 역발신. 네. 근데 6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통화 기록 보관은 6개월 넘으면 걸은 사람 못 찾아요. 전화 걸은 사람. 그 바람에 이거 못했어요. 이 부분 무지하게 아쉬워요. 애당초 경찰이 초창기 수사를 할 때 특별히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누구한테 전화 온 거 없었습니까? 라든지. 그리고 사람이 없어졌으면 그런 협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특별한 전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물어봤어야 돼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딸 없어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경찰한테 사실은 애 없어지고 이틀 뒤에 우리 집에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찾아서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경찰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따님 없어지고 나서 좀 이상한 거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전화나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안 했던 모양이에요. 이거 아쉬운 점이에요. 숨만 막 이렇게 하다가 탁 끊었다는 거예요. 그거 역발신해서 그 걸은 놈을 찾아가지고 연결고리 좀 찾았으면 혹시 이 범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뭐 통화 기록 보고하는 6개월 넘었기 때문에 못한 거죠. 이거 굉장히 아쉬워요. 이거 이건 미진한 부분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참 아쉽습니다. 이 날씨가 이만큼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참 저는 김윤희 프로파일러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람 죽였다는 지 말대로 아니라면 왜 사람 죽였다는 얘기를 자기 고종사촌 동생한테 했을까요? 그건 무용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용치고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간호사를 죽였다는 거. 만봉천 천변을 타고 가다가 공교롭게 그날 만봉천으로 아버지 데리고 와서 아버지 재우고 저기 걸어 나갔잖아요. 그날 그 시기에. 그러니까 저는 이 3단계를 2단계죠. 2단계 3명을 거쳐 왔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 씨의 목적은 그 남자친구였던 G 씨한테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 G 씨는 놀래갖고. 네, 놀래서 H 씨 자기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 G 씨가 이 장 씨가 얘기했던 부분이 진짜 무용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어떤 감정도 없이 공포를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들었다면 얘기를 그냥 굳이 여자친구한테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고종사춘 형이 헛소리 하고 있네 그랬다면 여자친구한테 말 안 했겠죠. 네. 근데 입을 덮어쓰고 돌돌돌 떨면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지하게 사실이라고 인식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이라고 인식할 만한 느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성도 이 여자친구도 이 남자친구한테서 뭔가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뭔가 이 사람이 어떤 진짜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자기도 느껴졌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중간에 누가 하나라도 이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한 단계까지 거쳐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장 씨가 뭐 우리가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뭐 이거 심증이지만 이렇게 3명을 거쳐오는 동안 이 공포감이랑 두려움 사실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전달되기까지는 저는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분명한 거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지만 많이 찜찜해요. 이 장 씨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범행을 고종사춘 동생한테 말한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네. 그리고 범죄하고 그 어떤 장소, 시간, 뭐 이런 것 등등이 공교롭게도 딱 일치하고요. 그다음에 직업까지 간호사 운운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간호사라는 직업도 얘기했고 트럭 운전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만봉천 천변을 주로 운행하는 것도 맞고. 네. 그다음에 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천변을 가다가 이 간호사 이 딸이 혼자서 올라오길래 내려서 목을 졸라서 죽였다 얘기한 내용도 굉장히 부합이 되고 공교롭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딱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내용을 얘기했고 그거를 입증하는 사람이 고종사춘 동생이고 그거에 의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니까 거짓 반응이 나오고 이랬다면 거의 그 장 씨가 범인의 어떤 범주에 거의 들어간다고 부합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증거입니다. 증거. 손톱만한 거 하나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하나라도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이 경우는 심증은 무지무지 많이 가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도 피하기까지 했잖아요. 계속. 네. 네. 그런데 그 이외의 증거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죠? 네. 아마 진짜 범인이 뭐 자백을 하고 증거를 자기가 제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자체는 아마 영원히 미제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진짜 범인이 누가 있다면 지가 자백을 하고 손가락에서 뺀 금반지를 제출하면 그건 증거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제가 판단해도 아무리 이 사람이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기소 절대 못해요. 고종사춘 동생의 그때 내가 농담한 거야 인마 장난친 거야 이렇게 해버려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소하기에는 무리입니다. 무리. 이게 특별한 새로운 뭐가 나타나면 혹시 그 금반지를 뭐 장 씨가 이제 이건 예를 들면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줬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금반지를 가지고 나타난다든지 이를테면 뭐 이런 그 다른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제가 봐도 영구 미제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사건입니다 이거. 네. 하필이면 그 시기에 또 폭우가 와가지고 싹 쓸어 내려가는 바람에 범행 장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범행 장소는 어느 장소건 간에 손톱만한 신락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네. 근데 그 장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미제로 간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이 사건 나고 나서 이 천변 그 주변에서 또 사건 났던 게 드들가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연관성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다가 이게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요. 항상 그 미제 사건은 그 뭐 심증 가는 사람이 있든 아니면 범인이 특정이 되어 있든 아니면 뭐 우리가 범인을 전혀 알 수 없든 항상 아픕니다. 네, 맞아요. 이것이 뭔가 경찰의 수사의 미진이라든지 아니면 또 증거의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날씨 또까지 겹쳤을 때는
더더욱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사람이 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든지 들은 말이 또 있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새로 발견된다면 어찌됐건 그 용의자는 특정된 상태, 평생 용의자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방송을 보고 손톱만한 이 사건과 관련된 그 단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제보를 주면 이 사건은 생각보다 또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너무나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이거. 네. 응?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있다고요. 네, 범인은 그러면? 분명히 알고 있을 거고요. 하늘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심판받는 것보다 사람에 의해서 심판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한번 좀 아시는 분 있으면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